자, 201페이지. 자, 지금까지 등차 등비 수열 배웠고, 뭐 등차 수열 합도 배웠고, 등비 수열의 합도 배웠는데, 자, 이제 이 단어는 등차 등비만 있는 게 아니고, 수열의 합을 한번 새로 배울 건데, 근데 수열의 합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보통 문제에서 SN 이렇게 많이 썼지, 그지? 근데 저는 얘기했지만 이 SN이라는 게 원래 정식 수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편의상 SN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뭐 대문자 AN 이렇게 이제 문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지? 뭐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돼요. 이건 정식 수학 용어는 아니고. 자, 이제 실제로 어떤 수열이 뭔지는 모르더라도 그 수열을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이 합을 간단히 나타내는 이제 정식 수학 기호를 배울 건데, 자, 이걸 나타내는 기호는 일단 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합. 이 합을 여러 번 쫙 다 쓰기 귀찮아가지고, 그치? 간단한 기호를 만들 건데, 그 기호가 약간 스프링 모양 같기도 하고, 요 기호입니다. 뭐 영어로 얘기하면 대문자 E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합을 나타내는 영어의 첫 글자 S를 기호로 만든 거야. 참고로 영어 단어에서 합을 나타내는 단어가 요런 단어 들어봤습니까? 네, 요렇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합을 나타내는 기호인 거고요. 요게 이제 이 덧셈 여러 번 해놓은 거 있죠? 이 덧셈 여러 번 해놓은 거를 그냥 간단히 써놓은 거고. 근데 문제는 얘가 더하기긴 더하기인데 뭘 더할 거냐, 그죠? 더하는 대상이 필요할 거 아니야? 더하는 대상을 여기 오른쪽에다 쓸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누굴 더할 거냐? 수열 AN, 그죠? AN이라는 수열을 더할 거니까는 그 더하는 대상이 수열 AN의 항들입니다. 여기다가 그 수열 AN을 써주면 돼요. 우리가 일반항을 써주면 돼. 자, 근데 여기서 살짝 문자만 살짝 바꿀 거야. 보통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쓸 때는 n이라는 문자를 써가지고 AN이라고 많이 쓰지만 이 문자는 아무 문자나 바꿔도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수열 n번째 일반항이 뭐 2n 더하기 1이야. 내가 편의상 n이라고 쓰는 거지. 그럼 n 대신에 뭐 am이라고 써도 되지 않겠냐, 그죠? 그럼 am이라고 쓰면은 뭐 2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지? 그죠? 뭐 ak라고 쓰면은 2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아니, 문자만 다르지. 얘가 나타내는 수열이랑 얘가 나타내는 수열이랑 이게 다 어떤 수열이야? 다 똑같은 거 알겠죠, 그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은 3 나오고 2 집어넣으면 5 나오고,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문자만 다르지. 어차피 이 자리에 1, 2, 3, 4를 집어넣으면, 그죠? 다 같은 수열입니다. 자, 그래서 그 수열의 일반항을 K라는 문자로 바꿨고요. 그런데 이 K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내가 결국 더하는 게 첫 번째 항부터 둘째, 셋째, 넷째 연속된 항을 n번째 항까지 더할 거거든요, 그지? 그래서 또 시작하는 게 몇 번째고 마지막 더하는 끝나는 게 몇 번째냐, 출발점이랑 끝점을 표현해줘야 돼, 그지? 자, 그거를 어떻게 쓸 거냐? 요 스프링 기호 요 위안에다가 시작하는 번째가 첫 번째고 끝나는 번째가 n번째니까 시작하는 번째가 끝나는 걸 써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시작하는 거 첫 번째, 끝나는 거 n번째가 내가 여기서 써놓은 요 문자 k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요거를 이런 식으로. 자, 끝나는 거 위에다가는 굳이 k는 n이라고 안 써도 됩니다. 그냥 n만 써도 된다. 자, 요 기호의 뜻을 알면 돼요. 얘를 더해 나갈 건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언제까지 더할 거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시그마 더하라 이 말이에요. 요 기호의 이름은 시그마. 자,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시그마 기호가 먼저 나와 있어요. 자, k는 2부터 5까지 2k 빼기 1입니다. 더하는 대상은 얘고 이 수열을 k값 2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두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자, 근데 이거는 여러 항들의 합을 시그마 기호로 쫙 압축시켜서 줄여놓은 거고, 반대로 그 압축시켜 놓은 거를 쫙 덧셈식으로 풀 수 있겠지, 그치? 푸는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K가 시작하는 게 2부터예요. 2를 여기다 넣으면 된다. 대입을 하면 두 번째잖아, 그치? 요 수열의 두 번째 항. 그러니까 2를 대입을 하면 두 번째 항이지. 그럼 두 번째 항이 얼마냐? 2를 대입을 하면은 3. 근데 2부터 바로 5가 아니고 연속된 항. 그럼 2 다음 3을 대입을 합니다. 그럼 3 대입하면은 그 다음 4 대입합니다. 마지막 5 대입하면은 얘네들을 뭐하라? 더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이 덧셈은 이제 합을 구하는 거는 좀 이따 또 따로 배울 거야. 일단 시그마 기호가 뭘 뜻하는지 그럼 반대로 갑시다.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9가 있습니다. 이 합을 계산하라가 아니고 시그마 기호로 압축시켜서 나타내 보시오. 그러면은 이 수열이 일단 어떤 수열인지를 파악을 하고 이 수열의 일반항을 여기다가 식을 써줍니다. 딱 봐도 일반항이 뭐냐? 그죠? 첫째 항은 1이고 공차가 2니까 그지?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공차가 2면은 바로 2n으로 시작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문자를 n 대신에 그냥 k로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첫째 항은 1인 거니까 1 집어넣어서 1 나오려면은 요렇게 일반항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일반항 구한 거를 얘가 몇 번째 항이고 첫 번째 항인데 내가 문자를 k로 썼단 말이야. 그래서 k가 1부터 얘가 몇 번째? 다섯 번째니까 요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그 일반항을 몇 번째부터 몇 번째 항까지인지 시그마로 쓸 수 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자, 여기서 내가 문자를 K라고 썼는데 이 K라는 문자 대신에 내가 만약에 X라는 문자로 바꿔 써도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이 시그마에서 시작하는 게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인 건 알겠는데 요 앞에다가 뭘 쓰면 될까? X를 쓰면 됩니다. 자, 문자는 K랑 X랑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쨌든 이 합과 이 합이 나타내는 거는 같다 다르다? 똑같은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자, 시그마의 뜻을 알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시그마의 뜻을 가지고 어떤 성질인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어떤 수열을 더해가는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더할 거야. 자, 근데 더하는 대상이 어떤 a라는 수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수열이 섞여 있어. 자, ak라는 수열과 또 다른 수열 bk를 섞어가지고 덧셈을 해서 이렇게 이상한 놈을 만들었어. 그러면 각각도 수열이지만 이 전체도 하나의 수열인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놈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볼 건데 그 합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성질이냐면 마치 분배 법칙 느낌이야. 분배 법칙은 아닌데 이 덧셈 뺄셈이 되어고 있는 두 수열이 있죠, 그죠? 이거를 이 시그마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덧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AK 수열 따로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BK 수열도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따로 구해서 걔를 더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알겠습니까? 자, 간단히 얘를 풀어보면은 자, 이거를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시그마로 되어 있는 거를 쫙 풀어봅시다. 자, 푸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야, K자리에 1 집어넣은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B1이 이 전체 수열의 첫째. 그럼 2 집어넣으면 A2 더하기 B2가 이 전체의 두 번째 항. 그걸 언제까지 풀어줄 거냐? 맨 마지막 n번째 항. AN 더하기 BN까지를
다 더하는 게 시그마란 말이에요. 자, 이 푼 거를 보면은 전부 다 지금 덧셈이에요. 그죠? 곱셈이 없습니다. 그럼 덧셈을 할 때 A 수열끼리 따로 더하고 B 수열끼리 따로 덧셈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지? 자, 그래서 A1부터 A 수열면 A1, A2 해서 n번째까지 얘를 먼저 따로 더하고 B 수열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n번째까지 더하는 거를 더한 다음에 이렇게 더해도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죠? 자, 이때 이제 요거를 시그마로 쓰면은 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요걸 시그마로 쓰면은 자, 그럼 이게 덧셈만 될까? 두 수열의 뺄셈도 각각의 시그마의 합의 뺄셈으로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은 두 개가 뺄셈이면 1 집어넣었을 때 요렇게가 첫째 항이고 요렇게가 둘째 항이고 여기까지가 n번째야. 그러면 A 수열은 전부 다 덧셈만 있는 거고 B 수열은 다 뺄셈만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럼 B 수열을 마이너스로 쫙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시그마에서는 이 안에 있는 일반항 자리가 덧셈 뺄셈 식이 있으면은 각 항마다 시그마를 마치 분배 법칙 느낌으로 분리해서 더해도 된다. 반대도 되겠죠. 두 수열이 서로 다른 수열이더라도 뭐가 똑같으면은 이 시그마가 완벽히 똑같으면 첫 번째부터 n번째, 첫 번째부터 n번째. 그러면은 이걸 마치 인수분해는 아닌데 시그마를 마치 공통인수 느낌으로 한 번만 뽑아내서 그 수열의 합 또는 차를 구해서 한 번만 시그마를 합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시그마 C가 있는데 자, K 값이 1부터 N까지 변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 K라는 문자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이 말은 이 C라는 놈은 이 K값과 아무 상관없는 상수를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시그마에서는 누가 문자고 누가 변수냐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 K가 1, 2, 3, 4부터 N까지 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K가 아예 없는 소위 말하는 상수만 있으면은 이걸 쭉 풀어주면 뭐가 되냐? 이 수열의 첫째 항이 뭐야? C. 그냥 쌍수 C야. 둘째 항은 C. 셋째 항도? C. 그럼 N번째 항도? C. 그럼 이걸 다 더하면 C를 몇 번 더하는 거니까? N. N번 더하는 거니까 CN이 됩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시그마 꼭 K가 아니어도 돼요. 자, M 값이 1부터 10까지 변하는데 더할 건데 이 더하는 대상이 그냥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얼마냐? 2를 몇 번 더하는 거다? 10번이니까 그냥 2 곱하기 10에서 20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K 값이 1부터 10까지 변해요. 더하는 대상이 X입니다. 뭐라고 쓰면 되냐? 이 X는 여러분 지금 문자가 아니에요. 시그마에서는 K값 1 집어넣어봐야 그냥 첫째 항 X입니다. 그래서 X를 몇 번 더하는 거다? 10번이니까 그냥 답이 10X입니다. 이걸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더하는 대상이 어떤 변수 K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시그마인데 뭐 1부터 똑같이 N까지 갈게요. 자, 근데 수열만 있는 게 아니고 요 K가 붙어 있는 어떤 수열에다가 상수 C를 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 곱해져 있는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빼내가지고 상수 C를 빼내고 남아있는 거 시그마 있죠? 그 순수하게 A 수열의 첫 번째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전체에다가 상수 C를 곱해도 됩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합니다. 자, 이거 한번 쭉 풀어보면은 1 집어넣으면은
CA1이 첫째항, 2 집어넣으면 CA2가 둘째항, N 집어넣으면 CAN이 N번째항. 이렇게 뭘로 끝낼 수 있으니까 C로 딱 묶어내면 되죠. A1, A2 해서 AN, N번째항까지. 요 놈이 지금 요 시그마를 가지고. 자, 곱해져 있는 상수. 요 놈이랑 아무 상관없는 상수는 들락날락 할 수 있고요. K가 있는 이 수열 자체가 더셈 뺄셈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분리할 수 있고 합할 수도 있고. 자, 상수만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요 항의 개수만큼 상수 C를 곱해주면 된다. 이게 기본 시그마의 성질. 자, 여기까지가 201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 문제 풀면서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기본 문제 15-1번. 자, 근데 이 시그마의 합을 계산하래요, 계산. 자, 더하는 대상이 요 수열입니다. 자, 근데 이 전체를 보면은 이게 등차 수열인가요? 등비 수열인가요? 그죠? 이 전체는 지금 당장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죠. 그래서 당장 뭐 합을 구할 수는 없는 거고. 자, 보니까 여기 덧셈식이 있습니다. 덧셈식은 자, 그 다음에 3K라는 놈을 또 시그마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자,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니까 혹시 이 2의 K제곱이라는 게 어떤 수열의 일반항? 등비수열인 거 알겠습니까? 첫째 항은 얼마고요? 첫째 항 결국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야. 공비는 얼마고요? 2가 공비인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비수열을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해라 이 말이야. 그럼 뭘 쓰면 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돼요. 등비수열 합공식. 자, 알고 있죠? 공비가 2이기 때문에 R-1에서 R-2-1분의 첫째 항은 K가 1 집어넣은 게 첫째 항. 첫째 항 2 바로 R-1 했으니까 R의 공비 2의 몇 제곱? 항의 개수가 1부터 10이니까 그지? 항의 수 10개 알았어요. 요게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이 시그마 합을 푸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3K라는 거는 어떤 수열의 일반항인지 알겠냐? 그죠? 1차식이면 등차 수열 일반항. 등차 수열을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라. 그럼 또 뭘 쓰면 되냐? 등차 수열 합공식. 자, 등차 수열 2분의 항개수 몇 개? 1부터 10 10개. 뭐 첫째 항 2배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1, 10 너무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첫 항 끝항 해도 되고 1 집어넣은 게 첫 항 1 집어넣은 게 첫 항 3 더하기 10 집어넣은 거 끝항 이걸 계산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배운 등차 등비 합공식을 써야 되는데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차이밖에 없어요. 하나 체크할 거는 이게 등비 수열이냐 등차 수열이냐 그것만 잘 생각하면 됩니다. 자, 2번은 시그마 대화하는 대상이 얘입니다. 시그마가 근데 두 개 있네요. 그죠? 자, 그럼 과연 이 앞에 거 합을 따로 구하고 뒤에 거의 합을 따로 구해서 더해야 되냐? 자, 이 더하는 대상이 K세제곱 더하기 1입니다. 등차 수열입니까? 등비 수열입니까? K의 세제곱, 소위 말하는 3차식이 있죠. 그죠? 이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시그마의 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지금 합을 구할 수 있는 거는 등차 등비 두 개밖에 안 되었어. 지금 못 구해요. 얘도 당연히 못 구합니다. 자, 요거는 시그마의 기본 성질, 일단 뜻만 잘 이해하면 돼. 자, 이 더하는 대상이 어때? 똑같은 더하는 대상이잖아. 근데 얘는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는 거고 얘는 몇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거를 서로 뭐하래? 그러면 남는 게 뭐야? 이랬으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첫 번째부터 쫙 더한 다음에
갑자기 세 번째부터 더한 걸 빼래. 그럼 결국 이거는 계산 필요 없이 결국 더하는 대상 이놈을 몇 번째랑 몇 번째까지만 더하면 되냐? 남는 게 첫 번째랑 두 번째까지만 남습니다.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니까 그냥 대입하면 돼요, 대입. 얘 자체를 구하는 공식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대입을 1대입을 하면 2가 될 거고 2대입을 하면은 9가 될 거니까 그 답이 11입니다. 더하는 대상이 같은 수열이면은 그 시그마의 성질을 잘 생각을 하면은 3번은 식이 없습니다. 어떤 수열인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놈을 첫 번째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을 미리 구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도 어떤 수열을 각 항을 제곱을 해서 더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수인지 몰라요. 또 합을 구해놨어요. 그러면 합을 구해놓은 것만 가지고 이게 어떤 수열이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얘가 보고 싶은 건 이놈이에요. 자, 이 시그마를 구하고 싶은데 자, 여기가 완전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 제곱이라는 거는 곱셈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그마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놈이 곱셈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를 따로 분리해서 곱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그마는 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곱해져 있는 놈을 따로 분리해서 시그마를 한 다음에 곱하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남셈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그마라는 놈을 대할 때는 항상 합의 개념이니까는 이 주어져 있는 대하는 대상을 다 덧셈 뺄셈식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바꿔주면은 그냥 전개하라는 소리예요. 자, 3ak를 제곱을 하면은 9ak 제곱 2, 6, 12ak 2는 그냥 완전 제곱 전개한 거고요. 또 덧셈 뺄셈식이니까 이제 다 분리를 해서 더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분리할 때 아까 상수 빼내는 거 배웠죠, 그죠? 곱해져 있는 상수 9는 빼낼 수가 있습니다. 9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제곱. 또 덧셈으로 분리할 수 있고 12도 상수니까 분리한 시그마 앞으로 12 앞으로 빼내고 k는 1부터 10까지 ak. 자, 그 다음 4는 또 그득 시그마 해야 됩니다. 이건 기껏 잘 해놓고 마지막에 이 상수 4를 그냥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자, 4도 빼먹지 마시고 4도 시그마 빼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AK 제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의 합을 앞에 미리 구해놓은 거 보이죠? 그래서 이게 9 곱하기 8입니다. 요것도 합 미리 구해놓은 거 보이죠? 이거는 12 곱하기 4가 되고요. 자, 요 뒤에 게 얼마죠? 4 곱하기 10. 그죠? 4를 10번 더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거 40입니다. 자, 시그마의 기본 성질로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밑에 한번 풀어봅시다.